안녕하세요.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부설초등학교 교사 윤현철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 가지 그래프 단원 계속 배워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그림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사실 그림 그래프는 예전에도 배웠던 게이기 때문에 쉽게 그냥 몸을 좀 풀었던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띠 그래프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띠 그래프를 해야 되는데 띠그래프를 잘 모르니까 어 띠그래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오늘 공부하고 나서 과연 이 띠그래프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96쪽에서 97쪽 그리고 선생님이 강의가 끝나면 64쪽에서 65쪽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 단원에서 배운 비와 비율 단원에서 배운 비율을 계산을 해야 될 건데 이 비율이랑 오늘 띠그래프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 선생님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그림 그래프와는 다르게 비율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단원에서 처음 등장한 거지만 우리 4단원에서 비와 비율 단원에서 비율을 굉장히 잘 배워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 비율은 백분율입니다. 그죠? 예. 분모가 100인 비율. 그러니까 백분율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한번 같이 볼게요. 예. 96쪽입니다. 96쪽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연수내 반 학생들이 우리 연수내 반 학생들이 지금 학교 신문에 관해서 만들고 있는데 통계 자료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교과서에 보니까 연수내 반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씩 빌렸습니다. 반 학생들이 빌린 책을 조사하여 종류별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름이 많네요. 연수, 한별, 승주, 영현. 몇 명입니까, 총? 어우, 어지러워. 보니까 한 줄에 다섯 명이 있는 것 같고, 가로로는 하나, 둘, 셋, 25명이에요. 그렇죠. 총 25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25명을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자여기가 50이라고 했는데 50칸이지만 이름은 25명입니다. 이렇게 제여기처럼 선생님도 좀 헷갈렸어요. 이게 이름인지 종류인지 잘 안 나와 있어서 몇 명이 조사했냐라고 나타내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원래 자료라고 해서 자료 원본이라고 해서 원자료라고 합니다. 원자료를 이렇게 접했을 때 우리는 많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제여기처럼 이게 이름이랑 종류랑 헷갈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몇 명인지 그리고 어지럽기도 하고. 자, 여러분 선생님 간단하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조사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습니까? 어렵죠. 어지럽죠. 그렇죠. 어렵다면은 이유가 뭔지 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채팅에 적어줘도 되고 말해 주셔도 됩니다. 복잡해요. 맞아요. 복잡해요. 딱 봐도 복잡해요. 예. 이름하고 종류를 알아보기 어렵다. 좋습니다. 음. 선생님도 이렇게 뭘 조사했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정확한 양을 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 뭔가 많아 보이고 난잡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맞죠? 예.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렇죠. 뒤죽박죽이고요. 흰 건 종이고 검은색 글씨입니까? 예.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이런 원 자료를 표로 나타내는 것은 5학년 때까지 많이 했었어요. 이게 굉장히 기본적입니다. 원래 자료를 수합을 해서 자료를 한번 가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과서에 96쪽에 과학이 몇 개인지, 문학이 몇 개인지, 역사가 몇 개인지, 수학이 몇 개인지, 언어가 몇 개인지, 그리고 기타라는 게 있네요. 요거를 표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같이 해볼 건데
일단 펜으로 과학은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 과학 몇 개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하나, 그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7개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교과서에다 같이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 7개입니다. 문학은 한번 색깔을 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색. 문학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까? 예, 5개입니다.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할게요. 역사 같은 경우는 노란색으로 한번 해 볼게요. 역사. 역사. 하나, 그다음에 둘, 그다음에 셋, 넷, 4개입니까? 4개요. 아이고. 그다음 빨간색으로 하죠. 수학. 예. 수학 도서를 많이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수학 도서 많이 읽습니까? 잘 안 읽은 것 같죠? 예. 하나, 둘, 셋, 넷. 4권 읽었네요. 25명 중에 4권이 수학이라는 도서를 읽었습니다. 언어 한번 볼게요. 언어 보라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하나, 그다음에 둘, 셋, 3권입니까? 자, 이렇게 3개를 했는데 남은 게 뭡니까? 뭐가 남았어요? 철학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사회가 하나 있네요. 요거를 이제 철학이랑 사회인데 요거를 이렇게 각각 하나씩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거 좀 작으니까 선생님이 기타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검은색으로 해서 기타를 여기 철학이랑 그다음에 사회를 기타라고 해서 2개라고 있습니다. 합계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봐도 25개가 될 겁니다. 요렇게 표로 표시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과학이 몇 권 읽었고 수학이 몇 권 읽었고 표시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좀 편해졌습니까? 난잡했던 것들이. 이렇게 원자료를 표라는 걸로 가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조금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거 선생님이 한번 친구들이랑 같이 해 봤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질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사한 학생은 모두 몇 명입니까? 모두 다 같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2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가장 많이 빌린 책의 종류, 가장 많은 학생이 빌린 책의 종류는 몇 권입니까? 바로 과학과 관련된 책 7권입니다. 이렇게 표로 구분하니까 굉장히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좀 해봤는데 기타에 넣었던 책의 종류가 아까 철학이랑 사회입니다. 예. 그래서 기타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발표해 볼까요? 우리가 일단 이때까지 했던 과정을 좀 되돌아보면은 만약에 기타가 없이 철학과 사회를 하나하나씩 놔뒀다면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조사하는 항목이 굉장히 늘어질 수 있는데 요거는 기타로 묶으니까 간편하게 좀 사용했던 것 같고 크게 의미가 없는 것들을 합쳐서 간단하게 된다. 뭐 간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생각에도 자료의 수가 너무 적어서 이거를 따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때 합쳐서 그냥 기타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낱낱의 의미가 굉장히 작을 때 이거를 우리가 합쳐서 하나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한 표를 보고 더 알 수 있는 사실, 우리 선생님이 요거 시간을 좀 줄 테니까 표에 관해서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쭉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하나 얘기를 들어볼게요. 뭐 과학보다
아니죠. 문학보다 과학이 2권 더 많다. 이런 비교해서 찾을 수 있다라고도 얘기했고요. 그전에도 뭐 수학은 4권이다. 뭐 이렇게 한 개의 사실만을 가지고 한 개의 항목만을 가지고 비교하기 전에 한 개의 항목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친구들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찾을 때는 항목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것도 좋고요. 항목과 항목 간에 비교를 해서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채팅창에 좀 적어 주셔야지 선생님이 그걸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책 권수와 역사책 권수의 양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맞네요. 4권으로 같네요. 준우, 좋은 발견을 했습니다. 누가 읽었는지는 모른다고 했어요. 맞아요. 원자료를 봤을 때는 누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알 수 있지만 이런 표로 나타내면 누가 뭘 읽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예. 과학이 가장 많다. 설아 좋습니다. 기타의 수가 가장 적다. 이름이 좋아요. 친구들 뭐 요렇게 잘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선생님이 잠깐만요. 요거를 선생님이 알고 있는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보입니까? 7건, 5건, 4건, 4건, 3건, 2건 이걸 그래프로 한번 알고 있는 그래프 막대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거를 막대 그래프로 간단하게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7건 그 다음에 5건, 4건, 4건, 3건, 2건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죠? 예. 요것도 우리가 요렇게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가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 요거 4학년 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4학년 때 배웠는데 요 방법으로 나타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지만 조금 불편한 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그래프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서 이게 막대 그래프인데 수가 굉장히 다 비슷비슷해요. 7건, 5건, 4건, 4건, 3건 이렇게 비슷비슷해서 좀 비교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가 몇 건인지는 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그래프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전체 건수에 대해서 종류별 건수의 백분율을 먼저 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배웠던 비율이라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전체 건수의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바로 기준량이 될 것 같습니다. 기준량. 기준량이고요.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양은 종류별 건수입니다. 이게 비교하는 양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한번 비율을 직접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총 합계가 25건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학은 7건, 그 다음에 문학은 5건, 역사는 4권, 수학도 4권, 언어는 3권, 기타는 2권, 합계는 바로 25권입니다. 요거를 백분율로 한번 선생님이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분율이니까 전체의 대안이라고 있어요. 기준량이 25건입니다.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는 비교한 양이 7입니다. 요거를 비율로 25분의 7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게 바로 백분율입니다. 백분율은 분모를 100으로 했을 때의 비율이니까 요거를 분모와 분자에 선생님이 같은 수 4를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100분의 바로 분자가 28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28%라고 선생님이 표시를 해볼게요. 나머지 문학이랑 역사랑 수학이랑 언어랑 기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구했으면 여러분들 책에도 적어주고 표에다가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좀 기다려 드릴게요. 문학, 역사, 수학, 언어, 기타의 비율을 좀 구해주세요. 문학 같은 경우는 조금 선생님이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좀 힌트를 주면 비교하는 양이 5고요. 기준량이 25였기 때문에 25분의 5라고 먼저 비율을 구한 다음에 이걸 백분율로 좀 바꿔주면 될 것 같고요. 역사 같은 경우는 25분의 4가 되겠고요. 수학도 역시 25분의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언어는 25분의 3. 그 다음에 기타는 25분의 2가 됩니다. 요것도 한번 다 더해보면은, 전체에 대한 부분을 다 더하면은 전체가 나와야 되겠죠. 그것도 25분의 7, 5, 4 하면은 다 더하면 바로, 각 부분을 다 더하면 전체가 나와야 됩니다.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비율을 또 다 더하면은 25분의 25가 됩니다. 당연히 부분을 다 더했기 때문에 부분의 합은 전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겠지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백분율을 이렇게 구했다면 백분율도 구했다면 백분율의 합계는 당연히 전체에 대한 백분율 100%가 나오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검산할 때도 각각의 비율을 먼저 구한 다음에 요게 반드시 백분율의 합이 100%가 나오는지 나와줘야 됩니다. 관우 좋은 질문 했는데 퍼센트가 적어야 되나요?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게 표에서 또는 표에서 아니면은 뭐 어떤 문제든지 이거 단위를 적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요거를 보면 됩니다. 백분율이라고 하고 괄호 안에 퍼센트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단위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백분율은 이런 단위를 적어주지 않습니다. 숫자만 적고 우리가 읽을 때는 여기 있는 단위를 포함해서 읽는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권수도 마찬가지고요. 7이라고 적고 권은 종류 여기 있는 제목 셀에다가 요렇게 권이라는 단위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7이라고 적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7권이구나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있을 때 여기에 이쪽 앞부분에 단위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먼저 좀 구분해 주세요. 만약에 여기에 이런 권수 퍼센트 이런 게 없다면 권수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권이라고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앞에다가 공통적인 단위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적어줄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선생님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거 볼 때 보통 표 같은 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다가 적어 놓을 때도 있어요. 단위 이렇게 단위 뭐 1,000원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단위를 1,000원이라고 한다라고 여기에 그러면은 2라고 써 있으면 2,000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를 할 때 불필요하게 단위를 적어주지 않으려면 공통되는 단위가 있다면 표 왼쪽이나
뭐 위쪽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적었습니까? 선생님이랑 확인을 한번 해보면 요거는 20%가 될 거고요. 요거는 16%, 요거는 16%, 그다음에 언어는 12%, 그다음에 기타는 8%, 합도 역시 100%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선생님이 비율 그래프로 나타내 본 겁니다. 비율을 이용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빌린 책에 대한 전체 개수에 대한 종류별 권수를 비율로 나타냈어요. 이것을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낸 것을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 약속을 할 겁니다.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 여러분들 셀로판 테이프 모양이죠. 셀로판 테이프 모양, 여기가 전체고요. 0%부터 100%까지 나타낸 전체고요. 전체에서 요만큼 비율, 요만큼 비율, 요만큼 비율, 요만큼 비율, 요만큼 비율, 요만큼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약속을 하면 띠 모양이 나타냈다 그래서 띠 그래프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차시 제목에서 띠 그래프를 알아봅시다. 띠 그래프를 알아볼까요? 라고 계속 말했지만 띠 모양의 비율을 나타냈다. 무슨 비율?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를 띠 그래프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막대 그래프랑은 틀리고요. 막대 그래프가 틀리고, 막대 그래프는 선생님이 봤을 때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어떤 수직선상에 있긴 하지만, 같은 선상에 존재하긴 하지만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출발점이 동일한 상태에서 이렇게 있지만, 띠 그래프는 이렇게 한 모양 전체를 나타내는 띠 안에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나타내는 띠 모양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비율 그래프라고 합니다. 비율 그래프라는 것은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 비율 그래프의 한 종류가 바로 띠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비율 그래프는 띠 그래프 말고도 다른 그래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물론 또 새롭게 좋은 그래프를 개발할 수도 있어요. 비율 그래프라고 하고, 비율 그래프 중에 한 종류를 띠 그래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번 시간에 약속을 할게요. 땅땅땅, 바로 띠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띠 그래프를 보고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막대 그래프랑 차이점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막대 그래프랑 차이점을 한번 채팅창에 적어 주실까요? 막대 그래프랑 차이점. 그것도 똑같이 직사각형이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막대 그래프랑 띠 그래프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나누어져 있고 붙어져 있고, 그것도 좋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띠 그래프는 비율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막대 그래프는 7권이라고 사용을 하는데, 띠 그래프는 7권, 6권 뭐 이런 실제의 값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타낼 때 비율을 사용하는 겁니다. 비율. 28%, 20%, 16% 이렇게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가 좋다, 띠 그래프가 좋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막대 그래프를 쓸 때가 있을 거고, 비율 그래프를 쓸 때, 저런 띠 그래프를 쓸 때가 있는 겁니다. 막대 그래프도 막대 그래프 하면 장점이 있어요. 실제 몇 권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막대 그래프를 쓰고, 이번 조사에서는 실제 권수보다는 전체에 대한 비율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 권수를 표기하지 않고 비율로 바꿔서 나타내는 이런 띠 모양의 그래프, 띠 그래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어떤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나는 이번 조사에서
비율을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D그래프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D그래프를 선생님이 D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대 그래프에다가 여기다가 28%라고 적고 7건이라고 적지 않고 여기를 20% 16% 이렇게 적으면 어떨까요? 이건 막대 그래프일까요? 비율 그래프일까요? 애매하죠. 막대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비율을 나타내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율을 나타낸다는 것은 전체가 이렇게 있고 전체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띠 모양의 그래프를 사용하는데 가끔씩 가다가 막대 그래프의 비율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예는 좀 잘못된 예입니다. 막대 그래프는 우리가 실제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막대 그래프에다가 비율을 표시하는 것은 좀 잘못된 예입니다. 비율을 표시하려면 전체가 우리가 얼마만큼인지 알고 이만큼이 비율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D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가끔씩 막대 그래프를 그려놓고 비율을 표시하는 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막대 그래프를 그려놓고 사실 여기다가 7권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 옆에 보충 설명으로 28%라고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막대 그래프인데 막대 그래프라서 원래 본연의 막대 그래프 각 항목 간의 비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 놓고 여기에 부가적인 설명으로 보조적인 설명으로 비율을 나타내는 것 정도는 막대 그래프의 원래 목적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 예지만 막대 그래프의 실제값 없이 비율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예입니다. 비율만을 표시할 때는 이런 띠 모양의 그래프, 이번 시간에 배운 띠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훨씬 더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율을 잘 나타낼 수 있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띠 그래프를 여러분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음 시간에 띠 그래프를 실제로 그리면서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수학 익힘책 몇 쪽이었죠? 수학 익힘책이 바로 64에서 65입니다. 요렇게 64에서 65쪽을 정리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D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우리 D그래프가 어떻게 우리 생활에서 쓰일지까지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바로 D그래프로 직접 나타내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